우리 큰고모는 무당이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전남 모시에 사시는데 서울 부산에서도 점을 보러 많이들 온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흉한 점괘가 나오면 복비를 받지 않으신다. 보통의 무당들은 흉한 점괘가 나올 경우 부적을 써준다거나 구술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만 고모의 경우는 항상 자신의 능력 받기라 하시고는 복비는 됐으니 최대한 피해를 줄일 국리나 하라고 하신다. 난 원래 무당이란 직업이 순진한 사람들을 돈을 뜨는 그런 직업인 줄 알았으나 고모와 함께 몇 번의 사건들을 겪으며 신내림이 진짜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었다. 내가 중학생 시절 우리 집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1, 2층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가게를 운영하시고 3층은 가정집으로 썼다. 당시 갓 군대를 다녀온 외삼촌이 우리 집에 살았었는데 엄마 아빠는 항상 아침에 가게에 내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올라오시니까 삼촌은 취업을 핑계로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낮에는 덥다며 항상 거실에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었다. 어느 날 고모가 우리 집에 잠시 들렀는데 막 학교 다녀온 나를 보더니 야야, 이노야, 사돈총각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지? 고모, 왜? 삼촌 또 팬티만 입고 가서 올라가기 좀 그렇나? 아니, 그게 아니라 니 퍼뜩 올라가가 사돈총각 깨어서 방에 들어가 자라 캐라. 왜? 내 친구랑 내과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삼촌 맨날 져서 잔다. 덥다고 말이다. 잔소리 하지 말고 퍼뜩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 자라 하고 니 고모랑 같이 거실 TV 좀 안방으로 옮기자. 하는 수 없이 나는 외삼촌을 흔들어 깨웠어. 방에 들어가 자게 했고 고모와 함께 거실 TV와 감 나가는 것들을 안방으로 옮겼다. 부모님께서는 여름 휴가철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서 신경을 못 쓰셨기 때문에 난 고모 말에 따라 거의 모든 걸 혼자 다 옮겼다.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 우리 집 천장이 무너졌다. 말 그대로 천장이 내려앉아 버렸다. 만일 삼촌이 평소처럼 거기서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점은 천장이 무너지기 약 2주 전 고모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건물 보험을 들라고 했다는 점이다. 아빠는 고모 말을 무척 잘 들었기에 전화를 받고 바로 보험에 들었고 계약 2주 만에 천장이 무너졌으니 보험사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덕분에 아빠는 보험사에서 취조 비스무리한 것을 며칠간 당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막내 고모가 결혼하겠다고 직장 상사인 남자를 데려왔는데 다들 찬성을 했지만 큰고모 혼자만이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를 했고 결국 결혼을 했지만 결혼 5년 만에 고모부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부터 쓰려는 이야기는 고모가 참 모질게 마음을 먹어 생긴 일이다. 어쩌면 이 사건 뒤로 난 고모를 좀 멀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 그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기존에 본인이 하시던 사업을 접고 제2사장과 같이 동업을 할 때였다. 사이가 무척 좋았던 아버지와 제2사장은 한적한 곳에 똑같이 생긴 2층 주택을 짓고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다. 하지만 사업에 차질이 생겨 각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이좋던 이웃사촌이 원수처럼 변해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제2사장네 집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제2사장은 자신이 고소한 아빠와의 소송에서 패하고 역으로 무고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가 화가 났는지 자기가 아는 옆 동네 건달을 데려와 무력 시위라도 하듯 아빠 차에 침을 뱉거나 2층에서 우리 집 마당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등 파렴치한 짓을 많이 하던 중이었다. 겨울의 초입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던 날, 큰 고모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다.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 엄마랑 나와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우리 집 개가 옆집을 향해 짖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옆집을 쳐다봤는데 제이 사장이 데려왔다던 그 동네 건달이 2층에서 담배를 피며 우릴 쳐다보는 중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드는 생각이지만 그 사람은 그때 그냥 조용히 담배를 다 태우고 집으로 들어갔어야만 했다. 하지만 당시 대체 무슨 생각에선지 그는 우리 개를 향해 화분을 던져댔고 머리에 정통으로 화분을 맞은 우리 개는 그 자리에 널브러져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강아지를 감싸 안았고 고모는 그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야! 이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 그러게. 그 개새끼 좀 조용히 시키지 그라요. 참 승질나 그래, 씨. 이 금수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개만도 못한 새끼. 네가 개가 짖지? 어디 말 못하는 짐승한테 화분을 던지노? 이 천인 공노할 새끼야. 이 개 같은 년이. 니 지금 말 다 했나? 이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 건달은 벼랑간 시카를 들고 내려와 울타리를 넘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엄마는 놀라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난 왠지 모르게 머리에서 위험 신호가 와서 엄마와 고모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고모와 그 사람 사이에 섰다. 하지 마세요.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비키라 했다. 돌콩마 새끼가 어디 옳은 일에 낀가들라노 이 새끼가. 그 새낀 날 밀치고 고모 앞에 마주 섰다. 어이, 아줌마.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씹으러 보이소. 옆에 내가 곱게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누구한테 사태 지르고 씨. 긴 말 필요 없다. 찔러라. 니도 죽고 싶으면 찔러라. 아니지. 니 지금 날 찌르든 말든 죽는 기라. 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 저 개를 우리 동생이 키우고 있어서다. 벼랑간 조용히 고모가 진짜 나와 엄마 그리고 그 건달만 들리게 읊조렸고 주변을 보니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다. 건달은 벼랑간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치하고 있노? 당신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며 집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엄마도 울면서 아빠한테 다시 전화를 했다. 고모는 태연히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는데 난 그때 분명히 고모가 하는 말을 그 말을 들었다. 이놈을 살려 말어. 그날의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되고 평소와 다름없는 몇 주가 지난 후 우리 집에 경찰이 찾아왔고 엄청난 소식을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L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제가 L씨 와이프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옆집 사는 J씨와 P씨 아십니까? J씨는 아는데 P씨는 이름은 모르겠고 저 집에 남자 하나 더 사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저 두 사람이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웃들 탐문 수사 중인데 J씨와 P씨랑 이댁 L씨랑 서로 소송 중이고 얼마 전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긴 했으나 누구를 해야 할 만큼 모질지 못한 분이시고 또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나중에 지역 뉴스에 나온 내용은 두 사람이 공기총을 들고 불법 사냥을 나갔다가 굴렀고 그렇게 구르던 와중 머리를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혀 사망했다는 것이다. 근데 소름 돋는 건 J씨의 경우는 즉사지만 P씨, 즉 그 건달은 외상이 심했지만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무엇인지 모를 산짐승이 그를 물어뜯어 과다출혈로 사망한 걸로 보인다는 결론이 났다. 그날 나는 그때 내가 들었던 고모의 혼잣말을 아빠에게 했고 아빠는 날 데리고 바로 고모를 찾아갔다. 아니,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인우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 뭐고 이게 대체? 에휴, 글마 그거 결국 갚겠나? 아니, 말 좀 해봐라. 지금 내가 용의자가 될 뻔했다고. 너 그 개 죽은 날 그날 내 이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놈아가 담배 피고 있는데 아예 저승사자가 바로 옆에 앉아있더라. 그때 잠깐 쳐다보면서도 대강 느낀 게 길어야 반년이겠구나 싶었지. 근데 그놈아가 걔한테 화분을 던지자마자 저승사자가 벌떡 일어나는 기라. 그리고 그놈아 등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고는 내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자기 검지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더라고. 내가 왜 네 생각을 못했겠노? 그놈아 어찌 되면 원수지간인 네가 의심받은 거 뻔한데. 내 지금까지 수많은 사자를 만나봤는데 내한테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보고 그러는 사자는 진짜 처음이다. 내 평생에 그렇게 겁먹은 게 그때가 처음인기라. 살릴라면 방법이 와 없겠노. 근데 니도 알잖아. 내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말 못하는 동물 해코지 하는 인간들 진짜 못 참는데. 어차피 지 운명이었고 지가 자초한 기다. 내 지금까지 조사받다가 뉴스 보니까 사인이 산짐승이 물어 뜯어갖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데, 그럼 그런 것도 누나 니는 보였다는 기가? 그렇게까진 안 보인다. 근데 있다 아이가. 내도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저승사자도 다 자기 성격이 있는 것 같다. 내 여기서 전 봐주면서 저승사자를 자주 보는데 어떤 사자는 웃으면서 방방 뛰다니고 어떤 사자는 금방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금마한테 붙어있던 사자는 온화해 보였긴 했는데 걔한테 화분을 던지자마자 아이고 진짜 내가 오한을 느낄 만큼 얼굴이 싸늘해지는 기라. 아마 사자가 그랬을지 누가 알겠노. 결국 아빠는 고모가 아기를 품고 버린 일은 아닌 걸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용의 선상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도 모두 상대의 사망으로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다. 난 지금은 고모의 말이 다 사실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물을 보면 잘해주려 노력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저승사자를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죽음을 스스로 앞당기기 싫다면 말이다. 자, 이것은 번외편인데 앞으로도 종종 글을 쓸 텐데 그 이유를 알려주려고 한다. 사실 고모의 전 마지막 말이 아빠와 고모 간 대화의 끝이 아니었다. 이어서 써보자면 이러하다. 그렇게까진 안 보인다. 근데 있다 아이가. 내도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게 저승사자도 다 자기 성격이 있는 것 같다. 내 여기서 전 봐주면서 저승사자를 자주 보는데 어떤 사자는 웃으면서 방방 뛰다니고 어떤 사자는 금방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그 마한테 붙어있던 사자는 온화해 보였긴 했는데 걔한테 화분을 던지자마자 아이고 진짜 내가 오한을 느낄 만큼 얼굴이 싸늘해지는 기라. 아마 사자가 그랬을지 누가 알겠노. 나는 몸을 와들와들 떨고 아빠는 고모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빤히 보던 고모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노야, 니 가끔 막 불안하고 손발에 땀 많이 안 나나? 맞다. 그거 뭐지 알았노? 내 손발 억수로 뜨겁다. 겨울에도 발에다가 선풍기 안 틀어놓고 자면 잠을 못 잔다. 고모는 내 말을 무시하고 아빠에게 말했다. 일마 이것도 우리 할매 피를 좀 받은 것 같다. 당분간은 괜찮을 낀데. 에휴. 아빠는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이 이야기를 절대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했고 난 약속대로 함구했다. 근데 내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내가 그분의 피를 이어받았다니.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고모 말의 참뜻을 알 수가 있었다. 앞에 쓴 제9 지구봉안소 이야기와 더불어 난 수많은 기이한 경험을 했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니까.